그 산업부에서 차관으로도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통상 자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죠. 그 차관으로도 계셨으니까 제가 그냥 그 일반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해외 자원 투자나 무모한 투자가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기타 이 여러 공사, 에너지 관련 공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같은 기간 내. 그렇다면 이것을 우연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정하게 그 정부와 관련 공사에 그 내부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늘 협의하는 사항이고 그때 그 외부 여건이 어땠는지 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거는 외부 여건을 갖다 잘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러한 그 무리하고 누가 봐도 무모한 투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와 아무런 상의가 없이 공사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한두 회사가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아시다시피 지금 에너지 관련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조 사장님. 네. 그 조현범 씨 아세요? 혹시? 최근에 준비하면서 보고 들었습니다. 예, 그 조현범 씨가 이명박 대통령 셋째 사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자원개발을 둘러싼 문제를 보면 갑자기 BBK가 떠오릅니다. BBK가 이명박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 당시에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에너지 관련 해외 투자와 관련돼서도 곳곳에서 주가 조작과 이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명박 저 보면은 조현범 씨가 자원개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앤디코프,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 곳곳에서 이게 그 자원개발 관련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8년에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일단 무혐의 처리됐죠. 정부. 특히 그 조현범 씨가 앤디코프, 코디너스, 동일철강에 투자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전부 이 투자 점유에서 이 종목들은 자원개발 사업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범 씨가 4억 가까이 투자해서 자신의 자회사인 FWS 투자자문회사를 하는데요. 코디너스가 2009년 9월에 국내 자원개발하고 광산개발, 유전개발 사업 목적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달 전인 8월에 보면 그 40억으로 5.7%의 지분을 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이게 그 당시 그 금감원에서 그 부적격 판단하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개미들이 입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앤디코프가 1년 후인 다음 넘어가면 한전하고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알고 계세요? 이 내용? 이 사업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라늄 사업이라고 컨소시엄까지 구성돼서 2008년 3월에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왜 이 우라늄 사업 내용이 이 자료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한전 그 보고자료에? 관련 내용을 아무리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아요. 한전에서. 이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것도 주가 조작의 냄새를 의심할 수 상당 의심이 가는데 2008년 3월 28일에 한전하고 컨소시엄 발표가 나는데 그 불과 10여 분 전에 앤디코프에서 주가가 계속 이상적으로 급등합니다. 앤디코프의 주가가. 근데 현재 진행 중이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공시를 냈는데 바로 10분 후에 한전하고 컨소시엄 구성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해요. 그러니까 한 달간,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내부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일반적으로 공시되지 않은 자료를 통해서 내부자 그 비밀 그 정보를 그 활용해서 주가가 5,190원에서 17,550원으로 무려 338%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딱 이게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급락해요. 그리고 원래 주가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주가에 참여했던 일반 투자가들만 피눈으로 흘리게 된 거죠. 이게 곳곳에 드러나요. 앤디코프 같은 경우가 조현범 씨가 이게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현범 씨 포함한 그 일가가 이 주식과 관련된 한전하고 그 컨소시엄 구성할 당시에도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디너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2007년 8월에 40억 원으로 5.7% 유상증자하는데 불과 20일 만에 주가가 9,600원에서 23,300원으로 211% 급등합니다. 코디너스는 국내 자원개발, 광산개발, 유전개발 사업을 추구하는데 지금까지 코디너스가 자원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또 한다는 것은 이 동일철강 문제가 더 마찬가지인데 동일철강도 2007년 8월에 조현복을 포함한 재벌 2, 3세가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92,600원에서 160만 원이 넘게 1,747% 급등합니다. 금감원이 투기성을 이유로 유상증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냅니다.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2007년부터 해서 2009년, 2010년 제가 지난번 석유공사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 할 때도요.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있어서 곳곳에서 시세차익 및 주가 조작에 의한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한국인이 포함된 그 시세차익 또는 주가 조작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 석유공사 했던 하베스트를 포함해서 곳곳에서 대규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권력형 게이트 내지는 소위 해서 일종의 문제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사기행위라고, 금융사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BBK와 비슷해요. 흐름에 있어서. 한 측면에서는 이게 현대적 금융기법이라고 그러죠. 현대적 금융기법이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명백하게 내부 정보를 미리 인지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일부 권력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상당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관련 자료 꼭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전문 사업이죠? 예, 이미 2008년 9월 달에 가격 차이로 결렬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보도자료 그때 나왔습니까? 보도자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사는, 세계 우라늄 생산 6, 7위 기업이고, 그 당시에 2007년도, 8년도에 우라늄 가격이 아주 급락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전으로서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가 조작 등은, 이미 사법 쪽 판단이 내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면죄부 준 거죠. 자기 사유에 대해서. 네, 홍익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